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과 전기회로 측정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력이란 말이 또 용어가 새로 나왔네요. 전력. 전력이란 건 뭔가? 이렇게 나왔죠? 기호 및 단위는 전력은 P라고 하고 단위는 와트로 쓴다. 와트입니다. 저항 R에 V의 전압을 가하여 I의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력은 기역, 니은, 디귿식으로 주어지는데 전압과 전류를 알고 전력을 구할 때의 식은 기역, 전류와 저항을 알고 전력을 구할 때의 식은 니은, 전압과 저항을 알고 전력을 구할 때의 식은 디귿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때 어떤 식을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오음의 법칙 했을 때 이런 걸 했죠. I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I는 R분의 V, V는 IR, R는 I분의 V 이렇게 쓸 때 이거를 1식이라고 2식이라고 3식이라 하면은 쓰임새가 틀립니다. 전압을 알고 저항도 알고 전류를 구할 때는 1식, 전류를 알고 저항 알고 전압을 구하고자 할 때는 2식, 전압을 알고 전류도 알 때 우리 저항을 구할 수가 있을 때 구하고자 할 때는 3번식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식도 저기 나와 있죠. 전압과 전류를 알고 전력을 구할 때, 또 전류와 저항을 알고 전력을 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을 꼭 여러분들이 줄줄줄 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P는 VI, I 자승 R, R분의 V 자승. 이렇게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식을 한번 하도록 하고,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직 외우지 못했는데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586쪽 1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이죠. 586쪽 18번 했는데 저항 300ohm의 부하에서 9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그런데 우리는 전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빨리 전력에 대한 식을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P는 VI, I 자승 R, R분의 V 자승에서 저항과 전류에 관한 식이니까 저항과 전류에 대한 식이니까 이 식이네요. 요 니은을 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을 기역식과 니은식과 디귿식을 머릿속에다 암기해내는데 어느 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느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니은식이 중요하다. 니은식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시험 문제 반은 맞은 거죠. 그 다음에 그대로 90kW니까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은 9만 이코로 I 자승 곱하기 100. 우리 저번에 우리 분수식에서 요 밑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니까 요 밑에는 1이 숨어 있는 겁니다. 1이 숨어 있고 여기는 뭐가 숨어 있죠? 1이 숨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로 분수식은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쓰면은 300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00에 여기 9죠. 이렇게
900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식 여기 밑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1이 숨어 있다 그랬죠? 1 여기도 1이 숨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300입니다. 양변의 루트를 곱하면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제집이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답에서 뭐를 제곱을 해야지 답이 300이 나오는가 답을 대입하는 겁니다. 계산기로. 그러니까 17.3에 17.3 곱하기 17.3 이게 300입니다. 약 300이죠. 그래서 양변의 루트를 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수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답을 대입해서 17.3 곱하기 여기 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꼭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루트를 해서 푸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저항도 나왔고 전력에 대한 것도 나왔고 저를 구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을 때 니은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28쪽에서 왔으니까 28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아까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넘어가니까 전력량이 나왔는데 전력량이라는 거는 전력에다가 여기 넣었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시간 세크를 곱한 거예요. 세크를 곱한 거니까 단위가 전력의 단위가 와트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가 세크이니까 와트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여기 줄의 법칙하고 같다고 써놨는데 단위는 와트 세컨이고로 줄과 같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전기를 공부하면서 뭐 이 생소한 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전기 기능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전기 기능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저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워드 2급이나 워드 3급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입문을 해서 들어와서 보면은 생소한 말들과 그리고 난해한 뭐 그리스 문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식을 암기를 하지 않고 복습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 좀 나왔지만은 다시 보면은 전력이란 용어가 이제 새로 나왔으면은 전력이란 용어를 기호의 단위도 외우고 요 기억니은 디귿도 외우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세크를 곱해주면 전력량이 되고 전력량은 줄의 법칙과 같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암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암기를 자꾸만 하라 그러니까 아니 암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짬을 내서 뇌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 A점 여기가 B점 여기 뇌입니다. C점인데 C점은 뇌의 아주 기억력이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C점은 첫사랑에 대한 좋은 감정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내가 옆에 있던 좋아했던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C점은 외우란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B점 아주 좋은 영화를 봤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즐거운 일들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오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거 B점에 있는 기억도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A점입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갑니다. 뭐죠? 자유전자인가요? 책만 덮으면은 학원에서 공부하든지 또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책만 덮으면은 그 순간 덮는 순간 날아갑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복습을 해야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힘이 들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A점에서 B점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20년 안 가요. 한 6개월이나 한 3개월뿐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게 즐거운 추억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라는 게 즐거운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6개월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좀 힘이 들지만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망가면은 다시 또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 견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니까 복습,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고 식을 전압과 전류, 전류와 저항, 전압과 저항을 알 때 이 전력을 어떤 때 이 식을 쓰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전력이 와트죠 단위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시간을 곱하면은 전력량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력 W는 전력량은 이고로 전력이 VI니까 VIT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전력량은 I 자승 RT 이렇게 I 자승 RT로 쓸 수도 있고 또 밑에 걸 써오면은 이거로 R분의 V 자승 T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와트 세크로 나타내고 무슨 법칙을 했죠? 줄의 법칙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한 번만 그 다음부터 딱 외워두면은 같은 말이구나.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고 넘어가 볼까요? 줄의 법칙이 또 있구나. 줄의 법칙은 위에 있는 전력량과 같아. 여기 써 있네. 586쪽 15번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15번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전력량입니다. 발열작용은 줄의 법칙인데 이것은 전력량에 대한 것이다. 전력량에 대한 것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그렇지 줄의 법칙은 전력량이다. 전력량은 다시 한번 쓰니까 전력량 W는 이코로 I 자승 R에다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 이건 이코로 R분의 V 자승 T 또는 VIT가 되는데 이거는 이코로 와트에다가 세컨을 뗐어요. 와트 세컨인데 발열은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이건 줄은 이코로 줄이라 그러는데 에너지의 단위고 여기다가 0.24를 곱해주면 여기다 곱하기 0.24를 하면은 단위가 칼로리로 바뀌어요. 칼로리 바뀌니까 발열작용에 관한 가장 알맞은 것은 줄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마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했죠? 전력 쭉 넘어가고 줄의 법칙. 다시 줄의 법칙 하면 조금 더 여기 있네요. 줄의 법칙은 1줄은 0.24 칼로리다. 한번 보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류 전압과 저항의 측정. 자, 이제 하나의 회로가 원래는 전류계하고 전압계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재고 싶어요. 선을 따라 흐르니까 전류를 재고 싶을 때는 전류계는 직렬,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 됐죠? 우리 여러분들 저 220V 전압제를 또 어떻게 잽니까?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재잖아요. 전압계를. 아니죠. 이렇게 안 재죠. 밖에다 재죠. 여러분들 테스터기 가지고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재죠. 이렇게 재죠. 요거를 선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은 선을 끌고 들어오면 요거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20V가 있어. 우리 테스트기로 이렇게 가지고는 테스트기로 전압을 이렇게 잽니다.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이 저항에 대해서 병렬이죠. 근데 요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를 전압계를 이렇게 갖고 들어와도 똑같아 그런 뜻입니다. 이거나 여기에 이렇게 가서 전압계를 이렇게 잰거나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부하와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한다. 그래서 여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와 배율기, 결선, 전위차계 이런 설명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 저항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회로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 E는 이코로 100V야. 여기 R은 이코로 10옴이라 합시다. 10옴.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인가? I는 R분의 B인데 R분의 B니까 이건 이코로 10분의 100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몇 암페어 걸려요? 10암페어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계가 있는데 전류계를 측정하니까 전류계가 있는데 요거는 몇 암페어 뿐이 못 재냐면은 1암페어 뿐이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계를 연결하자마자 타잖아요. 그죠? 전류가 타. 이거는 회로상에 흐르는 전류는 10암페어인데 이 전류계는 1암페어 뿐이 잴 수가 없어. 그럼 타버립니다. 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떡합니까? 타지 않으려면은 여기에다가 저항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전류계와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저항이 작은 저항이에요. 작은 저항을 달아주면은 전류는 작은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이렇게 작은 저항을 달아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분류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기는 저항입니다. 분류기인데 값이 큰 저항입니까? 작은 저항입니까? 작은 저항. 네. 전류계와 어떻게 달아준다 했어요? 병렬로 연결을 시켜주는 저항. 그럼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배울기가 나옵니다. 네. 배울기가 나오는데
배울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 부하가 하나 걸렸는데 여기 R가 걸렸어요. 여기 기전력 E는 이코로 100V인데 우리가 여기에 아까 전압계를 이렇게 잰다 그랬죠? 전압계를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재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은 또 밖에다 그리면 더 넓어지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전압계를 이렇게 갖다 댄 겁니다. 전압계를 이렇게 갖다 댔죠. 이거나 같은 겁니다.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전력 E는 이코로 100이고 여기 저항 R가 이코로 뭐 아까 똑같이 뭐 15mm 합시다. 그럼 여기 테스터기를 가지고 여기 전압을 재면은 여기 몇 볼트가 나옵니까? 여기 100볼트니까 여기 100볼트가 나오죠. 병렬입니다. 우리 220볼트 여러분들 전등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00볼트가 나오는데 이 전압계는 몇 볼트뿐이 못 재냐면은 10볼트밖에 재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계를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계가 다 타버리죠. 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도록 이 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도록 큰 저항을 하나 달아줘야 돼요. 이게 저항값이 큰 저항입니다. 큰 저항을 달아주는데 이 큰 저항 이름을 배울기라 합니다. 배울기. 아까 여기 전류계를 달아줄 때 전류계와 병렬로 달아주는 저항은 분류기, 전압계와 직렬로 달아주는 저항은 배울기. 이런 용어를 우리가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용어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요거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에서는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력과 여기 저항이 부하가 하나 걸리는데 이 전류계에 병렬로 달아주는 저항, 분류기 값이 작은 저항입니다. 왜 작은 저항이냐면은 이 작은 저항을 달아줘야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흐름으로써 전류계를 타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전압계와 직렬로 달아주는 저항, 큰 저항입니다. 이거 이름을 배울기라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식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려면 배울기의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는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뭐죠?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압계 내부 저항을 여기 공식입니다. m-1 이렇게 해가지고 10배를 한다 그러면은 요게 m에다가 10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얼마가 돼요? 9. 그냥 m-1만 외워두면 됩니다. 앞에 있는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기는 작은 저항이니까 여기도 m-1을 여기도 m-1 여기 있네요. m-1을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들 이해만 잘하고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휘스톤 전위차기란 말 나오네요. 우리 전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220V야. 기준이 있다 그랬죠?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지입니다. 땅입니다. 대지. 대지의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220V라는 거는 대지의 전위가 위치 에너지가 0V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어떠한 점에 이 점이 있으면은 A점의 전위가 220V 빼기 대지의 전위는 0이니까 요 220. 또 우리가 110V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B점이 있는데 B점의 전위가 110V예요. 빼기 대지의 전위 0 이코로 110V.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라는 건 빼기잖아요. 전위 차라는 거는 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계산할 때마다 빼기 0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압이라 합니다. 전위 차라는 말은 전압이구나. 용어가 또 새로 나왔죠. 그래서 전위차는 전압계인데 우리가 보통 전위차계다 그러면 전압계보다 조금 더 비싸고 또 좋은 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392쪽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392쪽. 392쪽. (392쪽이) 어디에 나와 있는 390 어디 잘 모르겠네. 어디가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통과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가서 앞에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고 30쪽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0쪽이니까 30쪽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 조금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휘스톤 브릿지는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4개의 저항과 검육의 질을 그림과 같이 브릿지 회로로 접속한 회로를 휘스톤 브릿지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우리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휘스톤 브릿지의 표현 방법인데 이 그림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헷갈리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휴스턴 브릿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40이면은 이 그림은 요거 직렬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20. 요거 20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20. 그 다음에 요 30하고 40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70인 이런 병렬회로입니다. 병렬회로예요. 이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림을 다시 보니까 이 그림은 저항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저항이 하나가 있고 이런 회로입니다.
이 회로요. 이런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회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값을 구하는 거는 기사 시험에 나오고 우리는 브릿지의 평형 조건만 시험에 나옵니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란 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서로 마주보는 변을 곱하여 같으면 평형이다. 마주보는 변이 이겁니다. 요거 P변하고 P와 R입니다. P, R는 곱한 거죠. 서로 마주보는 변 X, Q다. 자, 우리가 또 밑에 뭐가 숨어 있죠? 1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X를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이건 이코로 Q분의 PR는 이코로 1분의 X. 그래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죠? 서로 마주보는 변을 곱하여 같으면 평형이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회로는 요거 G는 갈바노메타라 그래가지고 검누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검누개. 이렇게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면 요 C점의 전위와 그 다음에 전기의 위치 에너지죠. D점의 전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같은 것이나 뭐 수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같아 그러면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회로는 흐르지 않으니까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라 그러면은 이 회로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회로는 다시 한번 그리면은 여기 P와 X, P하고 X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Q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R.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검리계치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거 직렬. 이거 직렬. 이 전체는 뭡니까? 병렬.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가 있다. 자, 한번 여기 예제 시험 문제 나온 게 하나 있나요? 여기 써놓지는 않네요. 써놓지는 않은데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392쪽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문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이 있네요. 문제 10번. 자, 이건 조금 좀 난해한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거 언제 시험 문제입니까? 언제 시험 문제 나면은 2014년 2회 시험 문제네요. 몇 번씩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자, 한번 풀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푸는데 여기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단자 A를 고정시키고 단자 B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어느 게 따라옵니까? 이 B에 연결된 1번하고 뭐가 따라와요? 요 1번이 따라오네요. 요 4번, 요 2홈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림을.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B를 이렇게 갖고 오니까 여기 보니까 1하고 1이 따라오고 4하고 4는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 2가 있네요. 가운데 2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B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이렇게 끌고 오면은 이렇게 끌고 가죠. 이렇게 끌고 오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일하고 이 일이 따라오고 이 일은 이 일이고 여기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요 일은 요 일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따라오고 사는 이렇게 가고 요 사는 여기 사고 요 사는 여기 사고 요 이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럼 이제 그림을 갖고 왔으니까 브릿지의 평형 조건을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하면은 요거 서로 마주보는 변 4하고 1을 곱하니까 4고 요거하고 요거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고 4는 4네요. 그러니까 가운데로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요거는 1하고 4니까 5 여기 1하고 4니까 또 얼마입니까? 5 이런 회로네 회로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1하고 4를 곱하니까 4 1하고 4를 곱하니까 4 그러니까 이 브릿지로는 평형 조건이니까 가운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 여기는 5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병렬 회로에서는 여기가 5고 여기가 5면은 저항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산해 보면은 원래는 R의 합분의 1은 이코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이건 이코로 5분의 2고 뒤집어야죠. 뒤집으니까 그러므로 1분의 R의 합은 이코로 2분의 5니까 2.5예요. 반으로 두 개 병렬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반으로 준다. 세 개였으면 어떡합니까? 세 개 하나 5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성저항은 고로 3분의 5 네 개 있으면 어떡합니까? 4분의 5 저항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은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자 우리 집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여기 한번 전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형광등도 하나 형광등이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하나 병렬이죠. 둘 셋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은 저항값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아까 병렬로 연결을 못한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죠. 저항값이 점점 작아지고 뭐가 많이 흐릅니까?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로에 대한 것을 잘 아시고 죄송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쪽을 했었는데 30쪽 휘스톤 브릿지까지 했고 이 휘스톤 브릿지에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 수가 있으면 이런 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저항값이 아니고 한쪽이 콘덴서로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콘덴서의 C1, C2 이런 경우에 있는데 저항일 경우나 저항이나 코일일 경우에는 다시 저항이나 코일일 경우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저항이나 코일일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변을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으면은
이 브릿지는 평형이 된다 했는데 콘덴서일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콘덴서가 C1, C2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는 C1X는 요거 이렇게 곱하니까 C2R과 같아. 그래서 X는 이거로 C1분의 C2R로 구할 수가 있다. 콘덴서가 있을 때는 서로 옆으로 곱해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서로 마주보는 변을 곱해서 브릿지의 평형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중요한 걸 말했는데 복습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를 전류를 재고자 할 때는 부하와 직렬로 전류계를 연결한다. 부하에 대한 전압을 재고자 할 때는 전압계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한다.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류계를 작은 거예요, 용량이. 그 타버리니까 병렬로 달아주는 저항을 분류기라 하는데 전류를 분리하는 거죠. 전류를 분리하는 겁니다. 값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이 값은 작은 것을 사용하는데 m-1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RS 슌트라면은 이렇게 사용한다. 내부저항 R 내부저항 변압 이 전류계 내부저항입니다. 전류계 내부저항을 RA라면 이렇게 연결한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220V가 걸리는데 이 전압계는 110V만이 못 재요. 그럼 타버리죠. 되는 순간 타버립니다. 그래서 타지 않도록 저항을 달아주는데 이러한 저항을 배울기라 하고 이러한 배울기는 M-1 전압계 내부 저항의 M-1로 한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그려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리면은 자 여기 한번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크게 그려야 됩니다. 크게 이렇게 부하가 하나 걸렸는데 전류계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가 타지 않도록 전류계와 병렬로 달아주는 저항 분류기 값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것 전압계가 타지 않도록 전압계와 직렬로 달아주는 저항 그거를 배울기라 한다. 여러분들도 꼭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외워야죠. 그림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훨씬 쉽습니다.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거꾸로 이렇게 가다가 넘어왔어요. 다시 뭐였어요? 전압계 아까 전력이 나왔고 전력도 오늘 또 중요한 것도 전력이 나왔네요. 전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복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힘들어요. 전력에 대한 공식은 꼭 외워야 된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된다. 전압과 전류를 알고 전력을 구할 때는 기억. 전류 알고 저항을 할 때 전력을 구할 때는 니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을 알고 저항 알고 전력을 구할 때는 디귿식을 사용하고 단위는 전력의 단위는 와트다. 여기다가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을 곱한 거다. 세크를 곱한 거다. 그러므로 단위는 와트 세크인데 이거는 줄과 같은 것이다.
줄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에너지의 단위고 이거를 칼로리로 곱할 때는 곱하기 0.24를 해주면은 뭐가 되면 단위가 칼로리로 바뀐다. 전력량은 줄의 법칙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